안녕하십니까. 아들딸 방문 요양입니다. 다가오는 2026년을 기준으로요, 강원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제주도에 사시는 분이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이 되시려면 재산은 얼마까지, 소득은 얼마까지, 예금은 얼마까지, 가연 얼마까지 있어야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설명드리기 전에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6가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네, 첫 번째로는요, 기초생활수급자는요, 이 가구별로 선정금액이 다르다는 겁니다.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가 다 선정금액이 다 다르다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요, 기초생활수급에는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이렇게 급여 종류가 따로 있는데요, 이 급여 종류별로 선정 금액도 다르고 혜택도 다르다는 겁니다. 네, 세 번째로는요, 이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는요, 신청하시는 가구의 소득 인정액도 선정기준 이내에 들어야 하고요, 또 추가로 부양 의무자 조건도 충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양 의무자 조건 때문에요, 즉 부모는 재산이 없어도 자녀가 잘 자라서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 탈락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네, 그런데요, 이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요, 이 부양 의무자 조건이 없습니다. 따라서 자녀가 잘 살아도요, 상관없이 부모는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번째로는요, 이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서 기본 공제금액이 다르다는 겁니다. 지역을요, 서울, 경기, 광역, 세종, 창원, 그 외지역 이렇게 크게 4개로 나누었는데요, 이 서울에 주민등록이 있으시면은요 9,900만원, 경기는 8천만원, 광역, 세종, 창원은 7,700만원, 그 외 지역은 5,300만원을 공제해주고 있습니다. 네, 다섯 번째로는요, 기초생활수급에서는요, 재산의 종류별로 소득 인정에 환산하는 기준이 다르다는 겁니다. 만약에 주거재산이 있으시면요, 소득 인정액으로 월 1.04%를 계산하고요, 일반 재산이 있으면요, 월 4.17%를 계산하고요, 금융재산은 가장 많습니다. 월 6.26%를 계산하고요, 또 소득은 별도로 계산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따라서요, 이 동일한 금액의 재산을 갖고 있어도 어떠한 재산을 많이 갖고 있냐에 따라서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기도 하고 또 탈락되기도 합니다. 네, 마지막 6번째로는요, 이 노인과 장애인 등은 추가 혜택 조항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노인과 장애인 같은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추가 혜택이 많으니까 포기하지 마시고요, 내가 대상이 될 것 같으면 주민센터에 꼭 신청하셔서 확인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말씀드린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6가지 기준을 좀 이해하시고 이 동영상을 들으시면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보여드리는 표가요, 다가오는 2026년을 기준으로 소득 인정액이 이 금액 이하가 되어야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된다는 금액입니다. 네, 왼쪽은 급여의 종류고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은 해당 가구입니다.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이렇게 있고요. 네, 이 표를 보는 방식은요, 만약에 1인 가구시다 이러면 이 생계급여의 기준금액은 중위소득의 32%인데요 이 32%의 금액이 얼마냐면 소득 인정액 기준으로 82만 556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료급여인 경우는요, 기준 중위소득의 40%인데 그 소득 인정액이 얼마냐면 102만 5,695원 이하인 분들의 의료급여에 해당이 되시고요, 주거급여인 경우는 중위소득의 48% 이하가 금액이 소득 인정액으로 123만 834원 이하인 분들이 주거급여 수급자 될 수 있고요, 교육급여는
중위소득의 50%인데 그게 소득인정액으로 128만 2,119원 이하인 분들이 교육급여로 선정이 되시겠습니다. 만약에 2인 가구다 그러면 2인 가구의 소득인정액 금액 기준 이하인 됩니다. 즉 생계급여는 134만원 이하, 의료급여는 167만원 이하, 주거급여는 201만원 이하, 교육급여는 209만원 이하인 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여기 표에서는요, 이 소득인정액으로 환산한 금액만 나오고 내가 월급을 얼마까지 받아야 대상이 되는지, 재산은 얼마까지 있어야 하는지, 또 예금은 얼마까지 있어야 하는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따라서요, 제가 지금부터는요, 이 강원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제주도에 사시는 분이 월급만 받으면 얼마까지 가능한지, 주거용 재산만 있으면 얼마까지 가능한지, 일반 재산만 있으면 얼마까지 가능한지, 금융재산만 있으면 얼마까지 가능한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 제목이 길어서요, 제가 지방 5도 지역이라고만 하겠습니다. 네, 이 동영상은요, 이 지방 5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분만 해당이 됩니다. 왜냐하면요, 이 주민등록 지역별로 공제금액이 다 달라요. 그래서 사는 곳이 어디냐에 따라서요, 해당 금액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네, 지방 5도가 아닌 다른 지역에 사시는 분은요, 이 동영상 밑에 고정 댓글에 가시면 제가 다른 지역의 동영상도 만들어서 올렸으니까 거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표에서는요, 이 지방 5도의 주민등록지가 있는 1인 가구의 분들만 설명한 겁니다. 자,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이신 분들도 있죠. 이런 분들은요, 다음 장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표를 보는 방법은요, 자, 요 왼쪽 부분이 해당하는 재산과 소득이고요, 이 위쪽은 해당되는 급여와 소득 인정액입니다. 즉 지방 5도 지역에 사시면서요, 자, 1인 가구에 이 생계급여에 선정이 되시려면 이 소득 인정액 기준으로 82만 556원 이하야 되고요, 이 소득 인정액 이하가 되려면 월급은 얼마여야 되고, 주거용 재산, 즉 집은 얼마 이어야 되고, 일반 재산, 즉 땅과 같은 경우는 얼마 이어야 되고, 또 예금, 현금이나 예금은 얼마 이어야 되는지를 설명한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 표에서는요, 여러 가지로 중요한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드리고요, 다음 장부터는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근로소득, 즉 월급만 받는다고 하면 얼마까지 가능한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우에는요, 다른 재산, 즉 주거용 재산, 집도 없고요, 또 일반 재산, 땅도 없고요, 또 금융재산 또 하나도 없다, 오로지 월급만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계산된 금액이라는 것을 꼭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방 5도 지역 1인 가구로서요, 이 근로소득 월급만 받는 분이 생계급여 수급자가 되시려면요, 이 소득인정액으로 82만 556원 이하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걸 월급으로 계산하면요, 117만 2천원 이하 받는 분들이 생계급여 대상이 될 수 있고요. 자, 의료급여는요, 102만원 이하, 주거급여는 175만원 이하, 교육급여는 183만원 이하이신 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기서 좀 눈여겨볼 거는요, 의료급여의 월급이 102만원이고 생계급여의 월급이 117만원으로 생계급여의 월급이 더 많지 않습니까? 요거는 그 계산이 잘못된 것은 아니고요. 자, 일반적인 원칙에서요, 이 월급은요, 이 생계급여나 주거급여나 교육급여는 월급 받은 거에서 30%를 공제하고 계산해요. 그런데 의료급여는 공제를 하나도 안 해주기 때문에 이렇게 작은 겁니다. 그런데요, 의료급여에서 누구나 모두 다 공제를 안 해주는 건 아니고요, 만약에 노인분이다 또는 장애인이다 그러면 이런 기준을 정해하지 않고요, 추가 공제 대상에 해당이 되면 이 의료급여에서도 일정 금액, 즉 20만원을 공제하고 추가로 또 30%를 공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하는 이 금액은요,
이 노인이나 장애인 같은 추가 공제 대상이 아니고 일반인들의 대상인 금액인 거고요. 만약에 수급 대상자가 노인이다. 이러면 금액이 달라집니다. 얼마로 달라지냐면요. 생계급여는 137만원 올라가고요. 의료급여는 166만원, 주거급여는 195만원, 교육급여는 203만원으로 금액이 훨씬 더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노인분이나 장애인분들 같은 경우는요.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 더 유리한 조건이 많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를 말씀드렸고요. 지금부터는요. 이 주거용 재산, 즉 다른 거는 아무것도 없고 소득도 없고 일반 재산 땅도 없고 금융재산도 없고 집만 있다. 이런 경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즉 내가 소유하고 있는 집만 있거나 전세를 사는 경우에는 생계급여는 1억 1600만원 이하, 의료급여는 1억 2100만원 이하, 주거급여는 1억 2600만원 이하, 교육급여는 1억 2800만원 이하이신 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이 되겠습니다. 네, 여기서 얘기하는 1억 1600만원, 1억 2100만원은요. 이게 시가, 매매가가 아니고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했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세 사시는 분들이 있죠. 이 전세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공시지가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은 어떻게 계산하냐면 이 전세 금액에서 5%만 공제를 해줘요. 전세 금액이 1억이다. 그 1억에서 5%, 50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95%, 9,500만원이 기준금액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요. 일반 재산만 있는 경우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반 재산이란 뭐냐면 주거용 재산이 아닌 재산이에요. 뭐냐면 논이나 밭, 산 같은 땅이나 어떤 상가 같은 건물의 재산의 공시지가를 의미하겠습니다. 생계급여 대상이 되시려면요 7,200만원, 의료급여 대상이 되시려면 7,700만원, 주거급여 대상이 되시려면 8,200만원, 교육급여 대상이 되시려면 8,300만원 이하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금융재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금융재산이란 뭐냐면요 예금이나 현금, 주식 같은 것을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생계급여 대상이 되시는 7,100만원, 의료급여 대상이 되시려면 7,400만원, 주거급여는 7,700만원, 교육급여는 7,800만원 이하가 되셔야 기초생활수급자로 대상이 되시겠습니다. 네, 이 표를 좀 더 다시 보면은요, 이 생계급여 기준으로 보면요, 이 주거용 재산은 1억 1,600만원이고, 일반 재산은 7,200만원이고, 금융재산은 7,100만원 아닙니까? 이 주거용 재산이 가장 금액이 크고, 금융재산이 가장 금액이 적어요. 왜 이 차이가 나오냐 하면은요, 이 재산을 소득 인정으로 계산할 때 적용하는 이자율이 똑같지 않고 달라서 그렇습니다. 이 주거용 재산을 소득 인정으로 계산할 때는 월 1.04%로 계산하고요. 일반 재산은 월 4.17%, 예금 재산은 월 6.26%로 계산하기 때문에 이 기준 금액이 다 다른 겁니다. 따라서 기초생활 수급자가 되시려면요, 재산 중에서도 이 주거용 재산을 많이 갖고 있는 것이 가장 유리하게 계산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지방 5도 지역 1인 가구가 기초생활 수급자가 되는 금액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이번 장부터는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 내가 해당되는 가구에서는 동영상을 멈추시고 자세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방 5도 지역 2인 가구가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는 금액입니다. 이 생계급여만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방 5도 지역 2인 가구가 생계급여 수급자가 되려면요, 이 소득 인정액이 134만 3,773원 이하가 돼야 돼요. 이렇게 이하가 되려면 어떻게 되냐면 월급만 받는다 그러면 190만원 이하, 주거용 재산만 있다 그러면 1억 2,900만원 이하, 일반 재산만 있다 그러면 8,500만원 이하, 금융재산만 있다 그러면 7,900만원 이하의 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네, 3인 가구 설명드리겠습니다. 3인 가구가 생계급여에 해당되시려면 소득 인정의 기준으로 171만 4,892원 이하에 되고요. 월급만 받는다 그러면 244만원 이하, 주거용 재산 집만 있다 그러면 1억 3,800만원 이하, 일반 재산 땅만 있다 그러면 9,400만원 이하,
금융자산 현금이나 주식만 있다 그러면 8,500만원 이하의 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있겠습니다. 네, 4인 가구 설명드리겠습니다. 생계급여 대상자가 되시려면요 207만 8,316원 이하가 돼야 되는데요, 월급만 받는다 그러면 296만원 이하, 집만 있다 1억 4,700만원 이하, 땅만 있다 1억 200만원 이하, 현금만 있다 9,100만원 이하의 분들이 선정이 되시겠습니다. 네, 5인 가구 설명드리겠습니다. 생계급여 대상자로 선정되시려면요 소득 인정액으로 241만 8,150원 이하야 되는데요, 월급만 받는다 345만원 이하, 집만 있다 1억 5,500만원 이하, 일반 재산만 있다 1억 1,000만원 이하, 금융재산만 있다 9,600만원 이하의 분들이 선정이 되시겠습니다. 네, 6인 가구 설명드리겠습니다. 생계급여에 선정이 되시려면 소득 인정액으로 273만 7,905원 이하가 돼야 되는데요, 월급만 받는다 391만원 이하, 집만 있다 1억 6,200만원 이하, 일반 재산만 있다 1억 1,800만원 이하, 금융재산만 있다 1억 100만원 이하의 분들이 선정이 되시겠습니다. 네, 제가 이 동영상에서 설명드린 것은요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근로소득, 주거용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 여러가지 재산이 다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중에 오로지 하나만 있다 라고 생각하고 계산했다는 것을 꼭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 인정의 계산은요 정말 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정확하게 계산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해 드리는 거는 이게 가장 간단하고 좀 확실한 방법은요, 이 주민센터에 기초생활수급자 신청해서요 신청을 하면 정부에서 정확하게 다 소득 인정을 계산해 주거든요. 그래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것을 갖다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아들딸 방문 요약이었습니다. 네, 이 동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고요. 이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거나 아니면 아래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시간 동안 이 동영상 들으시느냐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